선조실록 30억 선조 26년 2월 13일 무술 두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력 21년 최흥원 등이 물러가 상차하고 양사가 합계하여 진조할 것을 청하니 답하였다. 천천히 형세를 보아 조처하겠다. 선조실록 30억 선조 26년 2월 13일 무술 세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조정이 대가가 삼현, 안하, 해주 등지로 진주하도록 여러 차례 청했는데 나도 진주하는 것이 실로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만 천하의 일은 형세를 살펴서 조처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의지하여 보존할 수 있는 건 중국군 뿐이다. 지금 송시랑이 뒤에 있고 관서 일로는 중국 장수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으니 우선 정주에 머물러 접대하며 책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지금 다 버려두고 사면으로 옮겨간다면 마치 피해서 가는 듯하니 이것이 철제 불가한 것이다. 북적이 경멸되지 않아 마치 사람의 등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만하 하나 죄를 넘어 서쪽으로 향하여 경성의 적과 서로 기각의 형세를 이루어 중국군의 배후를 끊는다면 중국군은 앞뒤에서 적을 맞게 되니 이것은 위태한 일이다. 그런데 내가 가벼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이것이 둘째로 불가한 것이다. 그가가 정주에 머물러 있어도 인심이 태만하여 지금을 다 하지 않은 자가 많은데 만약 여기에 한 발자국이라도 떠나게 되면 호령이 시행되지 않아 의주 이동으로 중국 양국을 운반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아 지체되는 일이 많을 것이니 이것이 셋째 불가한 것이다. 내가 이 때문에 즐겨 따르지 않는 것인데 조정에서 간쟁이 그치지 않는다.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적을 예측한 것이 하나도 맞은 게 없었다. 그러나 부득이하다면 세자와 삼국은 그대로 정주에 머물게 하고 단출하게 신료만 거느리고 단기로 평양이나 혹은 제군의 대군 뒤에 나아가 여러 군사들을 호령하고 군량 수성을 독려하고 싶은데 가하겠는가?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온당한지는 모르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의 의견에는 어떠한가? 참작하여 치게 하라고 좌의정 윤두씨에게 치서하라.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3일 무술 네번째 기사 정원이 아르기를 정교하신 뜻을 즉시 윤두수에게 하유하였습니다. 다만 사세가 절박하여 하루가 급한데 하유하신 것을 왕복하려면 7, 8일은 걸릴 것이니 사기를 걸었을까 두렵습니다. 비만기에 하교하신 마지막 한 조목은 실로 지금 신민의 소망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에도 공경 등 보필하는 신하가 있으니 오늘 중으로 전진하시나는 전교를 속히 내리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두수에게 하사하지 말고 명일 비변사로 하여금 일찍 모여서 비만기 내의 사연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3일 무술 다섯번째 기사 길회를 사가는 정언으로 삼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3일 무술 여섯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삼가 도원수 김명원의 장계를 보니 황해도의 이동의 수령과 여러 장수들은 모두들 평안도 원수라고 하면서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도 제찰사 유성룡과 도 원수 김명원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아울러 절제하도록 이미 하서 했으니 경기에 있으면 경기를 절제하고 충청도에 있으면 충청도를 절제하며 양남의 여러 도도 모두 이 예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병사 이하 수령과 장수들로서 절제를 따르지 않는 자는 일체 선참 후계할 것으로 유성룡 김명원 및 각도 감사 병사 수사와 여러 장수 수령들에게 다시 하사하소서.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4일 기해 첫번째 기사 상이 신안관에 행행하여 중국 장수 조염, 장여익, 진문언, 섭백명, 조응작을 접견하였다. 조염이 말하기를 저의 수와 군사가 이미 어제 출발하였고 저도 새벽에
출동해야겠는데 본국의 형세를 잘 아는 사람의 향도 장수를 얻어 병사를 의논하고 싶습니다. 함으로 상이 말하기를 대장 이 일이 군사를 거느리고 고개를 지키고 있고 여러 고개 및 고개 밖에도 장수들이 있으니 대인께서 전진해서 가시면 이들 장수와 군사 기밀을 의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조염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문서를 보내 저의 절제를 받도록 함이 가합니다. 저는 귀국을 위하여 함경도를 수복할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로 30억 원, 선조 26년 6월 1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상이 분부하였다. 어제 인견할 때 이 산보가 군량과 마수를 독촉하여 운반하게 하겠다고 자청했으니 급히 보내 그로 하여금 검찰하도록 하라. 선조실로 35억 원, 선조 26년 6월 14일 기해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어제 저녁 비만기로 하교하신 세자와 삼궁은 그대로 정주에 머물게 하고 단촐하게 신료를 거느리고 단기로 평양이나 혹은 제독의 대군 뒤에 나아가 여러 가지 일들을 호령하고 군량 운반을 독려하겠다는 뜻은 지극히 윤당합니다. 만약 삼궁이 함께 가시게 되면 행차가 지체될 뿐만 아니라 일로의 교군을 징발하는 등의 일로 군량 군반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신들의 의견은 역시 이와 같았으나 감히 여쭙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기가 매우 위급하기 때문에 혹시 지연된다면 대가가 전진하시더라도 미처 주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속히 결단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로 30억 원, 선조 26년 2월 14일 기해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지난번에 이 일의 장기를 보니 정희현은 전에 조방장으로 있을 때 접전할 적마다 항상 남의 뒷전에 있었고 방어사로 승진해서는 교만 방자하여 주장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이 일이 이 원익과 함께 여러 장수들을 독려하여 성 아래에서 격전할 때 희연만 전진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그 뒤 7일 중국군이 평양을 공격할 때에도 희연은 역시 나가서 싸우지 않고 물러나 이 암의 10열이 되는 지점에 진을 쳤다. 종사관 유홍 및 군인의 사상자가 많이 나왔는데도 모두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다. 북도로 파송되자 또 우회에서 가서 17일이래야 비로소 성천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3일간이나 머물다가 기생을 싣고 갔다고 했는데 당시에 군율에 따라 처치해야 했으나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중이어서 즉시 처치하지 못했었다. 이번에 홍세공의 장계를 보니 희현이 자기 군사를 모두 다 흩어버리고 군관 10여인만을 거느리고 맹산으로 물러나 주둔하려 함으로 세공이 우선 군량을 가진 군조를 거두고 겸하여 덕천의 곡식을 취한 뒤 나아가 고원 익수창에 주둔하도록 했으나 희연은 또 듣지 않고 맹산에 물러가 있다고 합니다. 전후의 주의사항이 이와 같이 고약하니 그 가자와 별조방장 칭호를 삭제하고 세공으로 하여금 군문에 잡아다가 중한죄에 따라 벌을 준 뒤 그를 선봉으로 삼도록 하소서. 선조실로 30억 원, 선조 26년 2월 14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변란이 일어난 처음에는 아장과 백성들이 도망가고 흩어져 사방이 토붕와해되어 한 사람도 나와서 방언한 자가 없었는데 이제 중의 사민들이 의병을 일으키고 군사를 모아 국가를 위해 충성을 바칩니다. 그간에 비록 공이 없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적의 세력을 견제하고 인심을 유지하여 오늘날 그나마 명맥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국 장수가 평양을 수복한 뒤 조정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 무단히 파하고 돌아간 자가 있는데 사리상 회개할 뿐만 아닙니다.
군대 깃발을 세우고 나무 병기를 만들어 항우 속을 뛰어다니는 자들은 모두들 작은 공이라도 세우기를 바라는 것인데 반도 회복되지 않아 이렇게 중간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어 권리할 수가 없어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합니다. 이미 관군에 배속된 자를 제외하고 속히 다시 모집하여 군량을 운반하여 군사들을 먹이거나 혹은 군사를 거느리고 협공하거나 하여 끝까지 적을 톱을 공을 이루게 하셔서 그러면 후일 공로에 대한 은전을 베풀 것이라는 것과 독솔하고 신칙하여 부질없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을 각도 감사 및 의병 대장에게 하소하소서. 그리고 군사를 해산시킨 사람도 아울러 조사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비변사에 물어보도록 하였다. 선조실록 30억원 선조 26년 2월 14일 기해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대가가 평양에 진주하거나 혹은 제독군의 뒤에 머무신다는 것으로 하교하셨습니다. 전진하실 때에 대로를 경유하셔야겠지만 평양은 새로 병화를 겪고 단지 빈 성만 있어 대가가 머물고 공급하는 일들이 모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전쟁터로 살상이 있은 지 1개월도 안 되어 대가가 머물기에는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신들의 의견으로는 순안에 나아가 머무르신다면 이웃 고을을 정하여 힘을 합해 지공하도록 하는 편 머무르실 만한 전로를 살핀 뒤에 전진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4일 기해 7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산보가 아뢰기를 신이 황해도에 맞춰와 단속하는 일로 지금 출발해야 하는데 공사의 재력이 탄갈되어 조처할 방도를 백방으로 헤아려도 어렵습니다. 반복해서 생각해도 좋은 방도는 없고 공명, 고신 및 명령, 면천, 면향을 허락하는 문서를 넉넉하게 가지고 식량 모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했으면 합니다. 또 형편은 급박한데 혼자 몸으로 도내의 모든 고을을 때에 맞춰 돌아다니기가 어려워 반드시 늦어질 것이니 참 하간 중 부지런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 4, 5인을 가려서 데리고 가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양곡을 모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사사로 저축한 곡식이 현재 얼마나 남아있는지 상세히 장부에 적었다가 모두 거두어 쓰도록 하라 하고 정원에 하교하기를 판서가 가지고 갈 사목은 중하게 마련하여 건의가 있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0억원 선조 26년 2월 14일 기해 8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진주하실 때 시위할 대신을 낙점하지 않으셔서 여러 날 행차하셔야 하는데 대신이 없습니다. 이를 의논할 때 다른 제신만 있고 대신이 없어서는 불가합니다. 좌의정을 소환하여 중로에서 맞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나 저쪽에서도 맡은 일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진주할 때는 당연히 제상과 상의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중국 장수를 접대하는 일과 군량을 운반하는 등의 일로 책임할 것이 매우 중하다. 만일 부득이해서 전진하게 된다면 좌상을 부르는 것이 가하다. 영상은 여기 있으면서 책응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5일 경자 첫번째 기사 우부승지 심우승이 아뢰었다. 신이 10일 아침 일찍이 시랑의 문 밖에 배진하여 명함을 드렸더니 즉시 들어오라고 명했습니다. 좌우를 물리치고 귀에다 대고 묻기를 소문을 들으면 왕경의 천희의 험지라고 하던데 당초 국왕은 어찌 그리도 빨리 나왔는가? 필시 너희 나라 사람이 외적을 유인하여 온 것이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소방은 200년 동안 이래 백성들이 전쟁을 모르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큰 적을 만나자 대적하지 못하고
소문만 듣고도 무너져 달아났다. 이 때문에 국왕께서 우선 비란을 나오신 것이지 어찌 소방 사람들이 유의 냈을 리가 있겠는가 하였더니 말하기를 왕경의 성전은 과연 얼마나 험한가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남쪽과 북쪽에는 큰 산이 있고 동쪽과 서쪽은 평지로서 성의 높이는 평양과 다를 것이 없는데 평양은 성기가 매우 높고 왕경은 평지에 성을 쌓아 평양과는 다르다고 하니 그렇다면 동서에서 성을 공격해야 되겠다. 전에 들으니 국왕이 사람을 뽑아 성중에 들여보내 내응의 계책을 세운다고 하던데 그런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그렇다. 이미 사람을 뽑아 들여보냈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스스로 분발하여 병기를 준비하고 대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째 내응하지 않은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들으니 성 안의 인가가 모두 불탔고 백성들도 다 죽거나 혹은 구금당하여 놓여 나지를 못할 뿐더러 또 대군이 멀리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내응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더니 말하기를 적의 토벌을 급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름지기 국왕에게 아래어 군량과 마초를 독려해서 운반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6월 1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리었다. 삼가 헌부의 계사를 보니 다시 의병을 모아 군량을 운반하여 군사들에게 먹이고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협공케 하라는 계책을 진시로 시에 맞는 말입니다. 다만 당초의 경계의 장계로 인하여 군사를 파했다는 기별을 듣고 즉시 이러한 뜻을 각도 및 의병장들에게 두루 알렸는데 지금 다시 하사하면 중복될 듯합니다. 그러나 전일 그를 다시 보내 모으라고 한 뒤에 각도의 장관이 과연 시행했는지 여부 및 급히 시행하라는 뜻을 대간의 계사에 첨가하여 다시 하소서.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6월 15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오억령을 2조 참1로 삼았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5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정운의 전교하기를 대가가 이 고을을 떠나면 군량 운반하는 일은 행제소에서는 오히려 할 수 있겠지만 이 고을을 매우 염려가 되었다. 후소반서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비변사에 문의하라 하였다. 회개하기를 본도의 양곡은 운반 문제는 과연 긴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릇 호령은 모두 행제에서 나와야 하는데 장관이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아마도 방해로운 걱정이 있을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가 지금 전진하면 이곳의 일이 매우 염려된다. 이 뜻을 영상에게 말하라. 내 생각으로는 호판을 여기 머물러 두려고 한다. 다시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영의정 최흥원이 회개하기를 울량 차지당상 심중겸을 지금 호종신으로 낙점하셨으므로 본고을에서는 단속할 관원이 없게 되어 매우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아침에 하문하셨을 때는 조정의논이 호조의 장관은 호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므로 이와 같이 아랜 것입니다. 의주로부터 본은까지 운송할 양곡을 독송하는 일은 긴급한 문제인데 성상의 한염이 이에까지 미치니 진실로 마땅하십니다. 홍성인을 이곳에 머물도록 명하소서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5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상위 정원에 하교하기를 언 100량을 대내에 드리라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5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이조의 땅 하관으로 호종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이비에게 전교하였다. 병조 당상의 수가 매우 적으니 참판 이 정암을 가리고 이조 참의 심충겸을 차임하라. 전 내수사 별자 양금은 비록 정원 외이지만 내수사 별자로 차임하라.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5일 경자 일곱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대가가 진주하시는 날 비록 의례는 없으나 세자 및 남아있는 신료들은 성문 밖에서
지송하는 것이 정례에 맞을 듯하여 감히 품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국문 밖에서 지송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5일 경자 8번째 기사 시강원이 아뢰기를 왕세자와 사부의 상견례를 연달아 사고가 있어 아직까지 거행하지 못했으니 매우 미안합니다. 대가가 진주하신 뒤에는 빈객이 갖춰지지 못할 것이니 명일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5일 경자 9번째 기사 평안감사 이원익이 치게 하였다. 당일 오후 시에 독진강 오유격, 이유격, 서참장 및 영병장관, 임총관, 시유격, 고유격, 또 다른 고유격, 양유격 등이 동쪽으로부터 병마를 거느리고 입성했습니다. 신이 임총병을 기다렸다가 총병이 신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들은 북쪽 때문에 왔다. 북변 여러 고리 도리는 얼마나 되며 각처 외적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써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장수들은 북쪽 외적을 방비하기 위하여 군사를 나눠 여기에 주둔해 있는 것이라고 하나 아랫사람들이 떠들어대기를 대병도 역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꼭 믿을 것은 아니지만 또한 그러한 일이 반드시 없으리라고는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날 낙 참장이 소첩을 신에게 보내고 연이어 통사를 시켜 신에게 이르기를 만약 이렇게 되면 대동강 동쪽은 장차 다시 외놈들의 지역이 되어 저 허다한 생명은 모두 어육이 될 것이고 운반한 양곡은 전부 적들에게 제공되어 그대 나라의 존망은 따라서 결판 나을 것이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는가? 그대는 모름지기 국왕께 아뢰어 한 사람의 중신을 차임 송노이아에게 간청하여 개성에서 군사를 물리지 말도록 하고 다시 남병을 뽑아 전진할 계책을 세운다면 성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전문을 보니 영봉춘이라는 이름하는 장수가 개성부에 있으면서 낙 참장에게 보낸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특별히 다른 말은 없고 단지 외놈들을 변화 막측하여 주공이 평양으로 돌아가 예봉을 기르려 한다고 하였는데 주공은 바로 제독을 가리킨 것입니다. 대군을 철수한다는 설은 근거한 바가 있는 듯한데 이러한 때를 당하여 진시로 별달리 조처하지 않는다면 가망이 없을 듯합니다. 낙 참장이 말한 대로 송실양에게 청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제독에게도 주선하는 일이 있어야 될 듯하니 조정에서도 별도로 헤아려서 조처하소서.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5일 경자 10번째 기사 상이 정운에 전교하기를 이 원익의 장계를 보니 낙 참장이 말한 송경락에게 주선하는 일이 가장 긴급하다. 비변사에 말하여 속히 회개하게 하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이 앞서 정교로 인하여 이미 예조판서 윤근수로 하여금 경락에게 달려가 사태의 변화에 따라 주선하도록 하였고 인정물을 넉넉히 보내 일에 임해 주선하는 미천으로 삼도록 하는 것은 오로지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낙 참장이 한 말은 참으로 긴급한 문제이니 사신을 거듭 보내는 것은 또한 온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병조참의 신점으로 하여금 의주가서 윤근수와 함 등과 상의해서 조처하도록 하소서.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5일 경자 11번째 기사 예조판서 윤근수가 치게 하였다. 신이 삼가 성지를 받았습니다. 이달 9일 초저녁에 양 부장이 의지로 들어오지 않고 곧바로 강을 건너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은 그들보다 뒤질까 싶어 그날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말을 달려 10일 저녁 봉황성에 도착해 들어보니 양 총병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2일 일찍 경락의 군문에 패진하여 들어가
제배의 예를 행하니 경락이 신을 앞으로 나와 대청안에 서 있게 했는데 미처 말도 꺼내기도 전에 경락이 먼저 말하기를 이 제독의 병마는 속히 평양으로 불러와서 먹이고 보병 1만이 조성 병마와 함께 개성을 방어하게 하라는 뜻을 제독 하인에게 얘기해 주어 보냈다 하기에 신이 고하기를 개성부에 식량과 마초가 마련되지 않아 중국군의 병마가 굶주르기에 국왕께서 이 말을 듣고 항공함을 금하지 못하여 별도로 배신을 보내 노이아께 사죄하시도록 하시고 즉시 남방으로 나아가셨다 하고 또 고하기를 강하부에 저장된 곡식이 있는데 물길로는 개성이나 왕경과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지금 또 강의 얼음이 불려 전라도와 충청도의 수로가 모두 동하여 바야흐로 배로 군량과 마초를 운반하는 중이다. 황해도는 개성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 또한 바야흐로 육로로 군량을 운반하고 있으니 전처럼 떨어질 걱정은 없을 것이다 하니 경락이 말하기를 왕경과 개성의 수로가 모두 통했다면 매우 좋은 일이다. 하기에 신이 또 고하기를 개성에 주둔해 있는 중국군이 만약 후퇴한다면 외적이 듣고 다시 서쪽으로 향할까 두렵다 하니 경락이 복군 1만과 당신 나라 군병이 함께 임진을 지킨다면 외놈들이 감히 오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개성의 병마가 모두 평양으로 회군했는가 했더니 경리학이 말하기를 개성부에는 군량은 있으나 마초가 없다고 하니 모든 피곤한 마필은 평양에 되돌아가 먹여 기르고 반은 개성에 머물러 두면서 우선 성은 공격하지 않다가 뒤에 정예 병마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일제히 경성을 진공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고하기를 후속 병마가 언제나 나올 것인가 하니 경략이 2월 중순경에 당도할 것이다. 지금 화기를 운반하여 전용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의 화기와 정병이 정제된다면 후속 군사가 오는 것을 기다릴 것 없이 진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함경도 외적을 막아 군사도 별도로 보낼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고하기를 중국군이 만약 물러갔다가 만에 하나라도 또다시 외적이 서쪽으로 향해 온다면 소방은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 온 나라 군신이 함께 민망하고 절박하게 여긴다 하였더니 경락이 말하기를 비록 평전된 뒤에라도 적이 만약 재침해 온다면 그대 나라에서는 또 방하지 못할 것이니 내가 훌륭한 장수와 병마를 특별히 선발하여 그대 나라에 머물러 방어케 할 것이다. 지금 적이 다 평정되지 않았는데 어찌 군사를 물릴 리가 있겠는가? 내 생각은 석상서의 뜻과 한 가지이다. 즉시 이 자문을 국왕에게 회부하여 모름지기 의주로 향하여 나를 맞이하지 말고 평양으로 가든지 청주에 머물든지 국왕의 뜻대로 하라고 하라. 내가 전진하여 평양을 가야 하나 지금은 여기에 있으면서 군사를 조달해야 하고 또 허다한 일들이 있다. 만약 의주에 간다면 번거로운 패단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6일 신축 첫번째 기사 이후 몽인을 시강은 문학으로 남이공을 시강은 사서로 황락을 사헌부 지평으로 신령을 예문관 검열로 삼았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6일 신축 두번째 기사 영의정 최흥원이 아뢰기를 이것을 지나는 중국 장수가 동궁을 배할하기를 계속 강청하니 어떻게 조치해야 하겠습니까? 혹 적현하는 경우에 예모 및 복색을 예관으로 하여금 널리 의논하여 미리 정하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래대로 하라. 강청한다면 만나보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6일 신축 세번째 기사 행 좌 승지 홍진이 예조의 말로 회개하기를 중국 장수가 동궁백기를 간청한다면 접견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고 정교하셨는데 전일 황제의 조서를 친령할 때에도 관복이 갖추어지지 않아 출령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물며 중국의 장수가 사체를 중히 여기는 데이겠습니까?
아마도 강청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니만 부득이하다면 익성관과 흑포를 써서 빈주, 상, 예로서 대하고 예가 끝나면 물건을 있는 대로 증정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6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최흥원이 아뢰기를 동궁은 지금 명나라로부터 아직 책명을 받지 못했으니 중국 장수를 접견하기가 난찰듯하다고 말을 둘러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 중국 장수가 하나만 일들을 보건대 규정 외의 일들이 간혹 있으니 강청하여 맞이하는 일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접대 도감 도청 장 우익은 처음부터 접대하는 일을 전담하여 날로 주선한 재주가 돋보이니 여기에 머물러 계속 간장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행제는 장 운익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동궁은 접대에 필시 생수할 것이니 운익을 여기에 머물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6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죄인 김덕회, 김응관, 김선암, 안탁과 아울러 그 장물을 압송해 왔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옥대구와 철환을 드리라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6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위관이 아뢰기를 김덕회는 흉악하기가 한이 없어 처음부터 적에게부터 신복이 되어 적이 향하는 곳마다 앞장서서 인도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김응관과 덕회는 오래도록 적들 속에 있어 모든 흉한 계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선암은 덕회의 아들이고 안탁은 덕회의 동서이니 아울러 형추와 서사니 상이 이르기를 김덕회 등이 여기 왔다고 하니 모든 적의 종세 및 염초와 조총의 제작법과 도금 취색의 방법을 속히 낱낱이 추문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6일 신축 일곱 번째 기사 사고는이 아뢰기를 변란이 일어난 처음에 종친, 문관, 무관, 문음의 관원들로 재직하던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호종하지 않은 자가 있고 혹은 중도에서 뒤떨어진 자도 있으며 혹은 버리고 도망간 자도 있는데 비록 죄에 경중의 구분은 있으나 신화된 자로서의 의리를 저버린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성이 수복되기 전에 돌아온 자들을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두 거두어 사용하기는 했습니다만 구차하다는 비평이 이미 있었습니다. 지금 양경이 모두 수복되자 적을 죄를 지은 대소 신하들이 조정에 모여들었는데 해조에서는 다시 분별하지 않고 수용하기에 급급하여 뒤에 온 사람을 먼저 제수하기도 하고 혹은 사정을 따라 관제를 올려주기도 하여 온당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자세히 분별하여 밝히도록 하소서. 또 공론을 채택하여 당 숙종조위에 등급을 나눈 예에 의거해서 실정을 추구하여 주의를 줌으로써 군신의 의리를 밝히고 사대부의 풍습을 바로서서 본주는 물력이 피폐하여 마초와 식량을 운반하고 중국군을 지공하는 등의 일이 모양을 이루지 못합니다. 몇 명 안 되는 하인들은 모두 백관의 수종인이 되어 수령이 마음대로 불릴 수가 없어 일이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의주에서의 예에 따라 이 외의 백관에 딸린 배종인은 전부 삭제하여 만분의 1이라도 돕게 하소서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조신들에 관한 일은 아랜 말이 실로 마땅하다. 간혹 노부모로 인하여 정리가 절박한 자가 있다면 그리할 수도 있으나 일률적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6월 16일 신축 여덟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접반사의 장계를 보니 종사관 이 광정의 말을 참고하니 군문의 양식과 마초가 궁핍한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는데도 제독은 전진할 의사가 없고 또 우리나라 병마를 거두어 후퇴하도록 하고 송경으로 해군했으니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한번 진퇴하는 사이는 관계되면 매우 중요합니다. 저쪽에 있는 여러 신하들의 의견은 모두 대신이 자문을 가지고 달려가 군대의 전진을 간청하게 되면 혹시 제독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함으로 감히 품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자문을 급히 지어 좌상 윤두 수로 하여금 진정토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0억 원 선조 26년 6월 16일 신축 9번째 기사 호조가 비변사의 기사에 따라 아래 납속 사목은 다음과 같다. 향리의 경우 세석이며 3년간 역을 면제하고 14년에 이르도록 매 성마다 1년씩 더하여 15석이 되면 당사자는 역이 면제되고 30석이면 향리의 역을 면제하여 참하의 영직을 제수하고 40석이면 그의 자식 2명까지 역을 면하여 참하의 영직을 제수하고 45석이면 상당한 군직을 주고 80석이면 동반의 실직을 제수한다. 사족의 경우 3석이면 참하의 영직을 주고 8석이면 육품 영직, 20석이면 동반 9품, 25석이면 동반 8품, 30석이면 동반 7품, 40석이면 동반 6품, 50석이면 동반 5품, 60석이면 동방 종 4품, 80석이면 동반 정 4품, 90석이면 동반 종 3품, 100석이면 동반 정 3품을 주고 원래 관직인 자는 10석마다 품계를 올리고 자공인 자는 30석이면 당상관으로 올린다. 서을인 경우 5석이면 겸사복, 우리미미 혹은 서반 군직의 유품을 주고 15석이면 허통하고 20석이면 이전에 난 자식까지 허통하고 30석이면 참아의 영직을 제수하고 40석이면 육품 영직, 50석이면 오품 영직, 60석이면 동반 9품, 80석이면 동반 8품, 90석이면 동반 7품, 100석이면 동반 6품을 제수한다. 선조실록 30억 원 선조 26년 6월 16일 신축 10번째 기사 영의정 최흥원이 아래기를 삼가 호조의 기사를 보니 본주에 남아있는 곡식으로 수량이 원래 넉넉지 못하여 주필하신 지 1개월도 안 되어 소요된 쌀과 콩이 1천 수백 녀석으로 남아있는 쌀은 단지 4천 녀석뿐입니다. 비축된 곡식이 떨어지면 다시 변통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경비는 고려할 겨를도 없는데 중국군이 회군할 때의 허다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 내겠습니까? 본도 여러 고을 중에 삼현에 비축된 양곡은 다른 것보다는 조금 나으니 대가가 전진하신 뒤에 삼군께서 삼현 중 편안한 것으로 차차로 나아가신다면 수개월간의 지공은 견딜 수 있어 형세가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천천히 형세를 보아가며 하겠다 하였다. 흥원은 수상으로서 소심하고 정성스러웠다. 비록 나라가 넘어지는 것을 부지하고 무너지는 것을 진작시키는 재주는 없으나 음흉하게 재앙을 빚은 자와는 형격하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6일 신축 11번째 기사 접반사 윤근수가 아래였다. 신은 부장 양원이 봉왕성에 가서 경락과 병사를 의논하고 왕래할 적에 총병을 다 만나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일관은 곧 퉁 장군의 찬회기라 필시 그 내용을 참여해서 알 것이므로 신이 어제 구련성에 가서 서일관을 보고 물었더니 양 장군은 함경도의 외적이 서쪽으로 향하여 중도에서 양도를 거닐까 우려되기 때문에 그 수와 군사들을 거느리고 평양으로 돌아와 지키고 이 제동 및 부장, 이 여백 부장, 장세작, 이하는 모두 그대로 개성에 머문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지난 25일에서 26일 이 두 장수가 연일 적을 토벌하여 참액한 것이 매우 많았다. 27일에 또 진군하다가 외적의 복병을 만나 중국군 300여 명이 손실되었으나
죽인 외적 또한 300명으로 살상이 엇비슷하다. 또 금 투구에 금 갑옷을 입은 외장 하나를 죽였다고 했는데 그자가 대장이라서 외적이 시체를 가지고 달아났으므로 목을 베지 못했다. 그리고 개원위, 심량위, 해주위 등지의 병마 3천을 뽑아 함경도의 외적을 막을 것이다. 양원의 말이 저번에 계속 비가 와서 도로가 진흙탕으로 무릎까지 빠져 말을 타고 돌격할 수가 없었다. 지금 만약 곧장 진격한다면 반드시 마군이 많이 상할 것이니 당분간은 평양 등지의 마초가 있는 곳에서 먹이면서 쉬게 하고 보병은 개성 파주 등지를 방어하다가 군량과 마초가 비축되고 도로 또한 마르며 또 후속 병마를 기다렸어야 진격하여 소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 제독도 평양에 돌아가 머무르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하였다. 경성의 외적은 8, 9천 명에 불과할 뿐이고 그 나머지 1만여 명은 모두 그대 나라 사람으로 외적에게 투속한 자들이다. 접전할 때 화살 맞은 우리 가정 및 마피를 보니 모두 그대 나라 화살이었고 싸움터에서 뵌 수급도 태반은 2발이 있었다 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A양, 청하, 관영, 요동 등지의 보병 1만 2천 명이 올 것이다. 그대 나라에는 마초가 없으니 기병은 뽑아 올 수가 없다. 요정의 군대 역시 보병이다. 그리고 들으니 외적은 경성 남쪽에 운거하고 그대 나라 사람들은 북변에 있는데 지금 북쪽의 인가를 모두 다 불태우고 남쪽의 가옥은 그대로 있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6일 신축 12번째 기사 영남 좌도 절도사 박진이 외적의 수급 111급을 베어 행제에 보냈다. 진은 일찍이 밀양부사로 있을 때 앞장서서 적을 막아 그 공로가 많았기에 본도 절도사로 승진시켰다. 그 뒤로 군사들을 거두어 모으고 전후로 참획한 것이 매우 많았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6월 16일 신축 13번째 기사 승지 정희번이 아뢰었다. 신이 안반에 가니 총병이 도착했습니다. 신이 문안을 올리니 답하기를 군신을 머리까지 보내어 문안하시니 매우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라. 그런데 송시랑이 경성에 있는 외적 중에 과반은 조선인 투왕자이고 북쪽의 형세가 우려되므로 반드시 북쪽을 제거한 뒤에야 제독이 군사를 진격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모름지기 이러한 기밀 사항을 국왕과 면대하여 긴밀히 계획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중구는 뒤에 쳐져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6일 신축 14번째 기사 함경도 평사 정무부가 치게 하였다. 길주에 머무르고 있는 적은 한번 패한 뒤에는 경관 성에 들어가서 머리를 움츠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종성부사 정혈용, 경원부사 오응태, 고령첨사 유경천 그들은 각자가 거느린 소속 도합 3천여 명을 거느리고 2차례 성을 포위하고 종일토록 접전했는데 외적 400여 명이 성머리에 벌려 서서 죽기로 방어하니 찰환과 화살과 피아간 다 같이 다쳐 형사가 쉽사리 함락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박 수백 보쯤 되는 곳 4, 5개 처에 군사를 나눠 매복 밤낮으로 망을 보다가 적이 나오면 토벌하여 잡았습니다. 3. 위장들은 군사를 영동으로 이동하여 먼저 성책에 있는 적을 섬멸하고 다음에 성 안의 도적을 토벌하려고 했습니다. 아침 군사를 이동하던 날 영동의 외적 200여 명이 나와 바닷가의 민가에 불을 지르고 약탈을 했습니다. 좌이장 유경천이 복병장 길주 토비영 김국신을 뽑아 보내 먼저 접전케 하는 한편 대군에게 치부하여 3위가 일시에 내달아 돌격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육진의 정병이 선병이 되어 접전하니 외적이 패하여 달아났습니다. 3위가 쏘아 죽인 자 및 성중의 적으로 출몰시 잡아 죽인 것도 도합 100여 급이 된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7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대가가 이날 정주로 출발해 가산군에 머물렀다. 상이 출발하려고 하면서 종묘 사직의 신주에 분양하여 예를 행하고 동궁으로 하여금 그대로 머물면서 종묘 사직을 받들게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7일 예민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양복, 호조참판 윤자신, 형조참판 이희드, 병조참판 신춘겸이 아래기를. 행제서는 하루의 기무가 10,000가지인데 주관에서 결단하는 것은 모두 대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주하이정 윤두수는 이미 자문을 휴대하고 제독의 군문에 나아갔으니 언제 돌아올 것인지 기약할 수 없고, 영의정 최흥원은 또 그대로 여기에 머물게 되어 호종할 다른 대신이 없습니다. 조정의 채무에 온당치 못하고 혹시 위급한 일이라도 있게 되면 결제를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영의정 최흥원으로 하여금 대가를 수행하게 하소서. 대신의 행지에 대해 신들이 감히 품할 바가 아니라서 매우 어려우나 민망하고 절박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답 이르기를. 경등 및 사람이 넉넉히 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주하상 역시 오래지 않아 돌아올 것이다. 세자가 여기에 있으니 영상이 여기에 그대로 머물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6월 17일 예민 세 번째 기사. 위관이 아래기를. 김덕회는 지난해 5월 평의지의 진중에 투항해 가서 가전 흉한 계책을 조장하였고, 행장을 따라 평양에 와서 같이 죄악을 부린 정상이 이미 자신의 초사에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도피하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물건 중에 옥대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는 여염의 소장품이 아니고 외적과 나눈 작물이니 국가를 배반하고 적에게 붙은 정상은 단연코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당장 죽일 것이로되 어제 형신을 청한 것은 옥사를 다스리는 상규의 구에 대해서였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늘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 차례 형신을 가다가 지극히 흉악한 자로 하여금 곤장 아래에서 죽게 한다며 심히 형벌의 상도를 잃은 것이니 속히 정형을 바로 사람과 귀신의 울분함을 쾌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김은관은 도적 덕혜와 함께 적중에 들어가서 결탁하여 신복이 되고 형장과 함께 평양에 도착. 이 덕형이 적장과 만났을 때도 수행해 왔었으니 시종 적에게 붙은 정상이 덕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김서남은 덕혜의 아들로서 적들이 온갖 음모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없고 외적 연실아로 하여금 오래도록 제 집에 묵게 했으니 흉악한 반역 행위는 은관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율에 따라 처단함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급하게 죽일 것도 없다. 적의 실정, 적의 장수, 병기 등 일체 사실을 상세히 추문한 뒤에 죽여야 될 것이니 잡아다 추문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6월 17일 이민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접반사의 장계를 보니 중국 장수가 군사 5,000명을 나누어 개성을 지키고 평양으로 퇴진하여 천천히 진격을 도모하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윤두수가 지금 나아간다고 해도 이미 결정된 그들이 생각을 돌이킬 수는 없고 도리어 뜻을 거스를 걱정만 있을 것이며 또 이미 출발했다면 가하더라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윤두수는 우선 급하게 보내지 말고 시신이 자문을 휴대하고 가서 문안하고 겸하여 위문사례의 뜻을 표하기를. 소방이 군량과 마초의 수송에 진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만 고울이 세전하고 물력이 고갈되었는데도 전도의 여러 지방은 모두 적이 주둔하다 간 것이라 적이 물러간 뒤에도
바야흐로 수습하느라고 군량과 말초의 결핍을 빚어 군사와 군마가 사장케 하였으니 소방의 죄를 이루 말할 수 없다. 천자의 위엄이 진동하니 적은 이미 혼백에 달아나 반드시 불의에 침노해 올 걱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왕사는 만전을 기해야 하므로 군사를 개성에 남겨두고 지키면서 잠시 평양으로 물러가 군사를 쉬게 하여 힘을 길렀다가 재차 진격한다면 부설이 한 번에 항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흉악한 왜적은 교활하니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군사를 모으거나 혹은 신병을 더 보태어 합세하여 저항한다면 갑자기 격파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진격을 신속히 해야지 늦추어서는 안 된다. 소방은 운반에 온 힘을 쏟아 반달 이상의 군량을 송경에 비축할 것이고 염장 등 군사들을 먹일 것을 힘써 많이 모으려고 하니 전과 같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송경의 방어가 불완전하여 상실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우니 오직 정의한 군사를 많이 뽑아 엄중하게 지키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자문을 보내되 시신에게 밤새워 달려가서 진정케 하소서. 만약 제독이 그대로 송경에 머물면서 진공할 뜻이 있거든 이 자문을 드리지 말고 무난만 하면서 속히 진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을 진달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뜻도 또한 그러하니 아랫말이 지당하다. 좌이정으로 하여금 행제서로 올라오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6월 17일 에민 5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고 언대가 이빈이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추의 전방에 있고 전라감사는 고향 해포에 머물고 충청감사 허옥과 허욱관 수사정걸 건의부장 조대고는 모두 양천 등지에 있고 전라병사 선거인은 노량에 있고 추의장 우성전은 고향 심악에 있고 창의사 김천일은 도로 강화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도채찰사 유성룡 등이 의논하기를 중국군의 위험에 의지하여 이 여러 장수를 화합하여 먼저 경성을 공격하려고 했으나 각자 호령하면서 유성룡 등의 절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일 가능한 기회에 일심으로 진격하지 않는다면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완급과 진퇴하는 일 한결같이 도채찰사의 절제를 받아 기회를 보아 전진하라는 뜻을 각지는 여러 장수들에게 하소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권율의 일개 진으로 행주의 승첩을 이루었으니 이들 여러 진을 통합한다면 경성의 운고한 적들도 소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명령이 여러 곳에서 나와 주장은 전제하는 책임이 없고 군대에는 기율이 없어 사절들은 흩어질 마음만 있었다. 적을 토벌하여 국토를 회복하는 일은 중국 장수에게만 맡기고 군사를 거두어 물러나 있으면서 한 사람도 분발하여 앞장서는 자가 없다. 이것은 원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구경만 하면서 자신만을 지키는 것이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7일 이미 6번째 기사 상이 정주를 출발하니 동궁이 대문 밖에서 전송했다. 상이 문 밖을 나와 어가를 멈추고 인민들에게 효유하였다. 국가가 불행하여 오래도록 어지에 머물게 되었으므로 서방 일로는 군량, 군기, 마초 등을 수송할 때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 뒤에는 마땅히 세공을 들어주고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일들을 다 개혁할 것이다.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고 힘을 다해 운반하여 중국군으로 하여금 혹시라도 굶주리지게 하지 말도록 하고 중국군 중에 병들거나 부상당한 자가 있으면 힘을 다해 구호하라. 농사일 또한 넣어주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유하는데 어조가 격앙하였다. 훌륭하다. 그 한 말씀이 민심을 흥기시키기에 충분하다. 다만 어떤 일은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니 개혁하고 어떤 일은 백성들에게 유익하니 시행하겠다는 말을 못 들었으니 한갓 거칠애로 돌아가고 실행하지 못할까 두렵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6월 17일 이민 7번째 기사. 상이 교자에서 내려 말을 타고 남문 밖에 서서 백성 30여인의 길을 막고 호소하기를. 백성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것은 일족에 관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도망하면 일족이 따라서 흩어집니다. 일로의 말을 징발하는 패단으로 백성들의 원망과 고통이 또한 많습니다. 또 전 목사 이징은 자상하게 백성을 사랑하여 유망한 호구가 돌아와 모였으니 끼친 사랑이 백성들에게 남아있어 아직껏 잊지 못하는데 이제 옥에 들어갔으니 원통하지 않습니까? 병난이 난 처음 이웃 고을 수령들은 도망가지 아는 자가 없었으되 징만은 홀로 지키면서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또 원수, 감사, 병사 역시 군사를 거느리고 여기에 와서 이에 힘입어 군대의 위용을 갖추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를 의뢰하여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사로 하여금 살피게 하겠다. 목사에 관한 일 역시 의논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7일 이민 8번째 기사. 가산 군수 심신겸을 통정을 올려 제수하였다. 상이 가산군에 이르러 하교하였다. 군수 심겸은 바로 선후의 지친으로 연로에 있으면서 패단 없이 봉직하였다. 내가 2번 왕래하니 포장하는 언전이 있어야 하겠다. 당일 정사에서 특별히 작업을 더하라. 공로에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떳떳한 법이 있다. 그 노고에 따라 상을 주는 것은 가하나 선후의 지친이라 해서 벼슬을 더하니 자귀는 공기로서 임금이 사사로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조실록 35권 선조 26년 2월 17일 이민 9번째 기사. 상이 이르기를 정주의 인민들이 노상께서 고하기를 전 목사 이증은 선정한 관리로서 잡혀서 국문을 당하기까지 되었다고 하기에 내가 의논해서 조처한다고 답하였다. 백성을 속여서는 안 되니 이러한 사연을 사헌부에 내려 추구하라 하였다. 백성들이 호소로 관대하게 처리하여 즉시 방면하였다. 백성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말은 임금의 말이라 할 만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반적 김덕희는 지금 삼성 추국하는데 그의 처형 권 상궁은 반역자의 지친으로 궁중에 그대로 있으니 온당치 않습니다. 방출하여 다른 고을에 구금토록 명하소서. 살을 따라 공을 저버리는 습속이 근래에 더욱 심해져 마치 모래더미가 무너지고 본물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굳이 할 수가 없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내 의관 조영선은 호종하던 중로에 무단히 도망간 죄가 있으니 임금의 명을 저버리고 시종 기망한 실상은 보고 들은 자들이 통분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부는 전지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율문을 편리한 대로 적용하여 단지 도 3년으로 조율한 것도 이미 말이 안 되며 배소를 정함에 미쳐서는 꼭 임반을 택했다가 개정하라고 전교하자 연산으로 또 입에했습니다. 인심을 어기고 국법을 무시하여 기강을 깨뜨린 죄가 큽니다. 근부당상은 추구하고 생낭청은 파직하시며 조영선은 의율하여 다시 죄를 결단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처형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추방하여 구금할 것 없다. 나머지는 모두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0억 선조 26년 6월 17일 이민 10번째 기사. 상이 가평관 서현에 이어하였다. 선조실록 30억 선조 26년 2월 17일 이민 11번째 기사. 포시에 병조판사 이항복 병조 참판 심충겸이 인견하니 우부승지 심우승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독이 평양으로 물러나 주둔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근래 말먹이 콩은 이미 떨어졌으나 군량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신이 지난번 윤건수의 서장을 보니 송경락이 군사를 물리도록 했기 때문에 평양으로 와서 주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된다면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 어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원이 천하의 군사를 동원하였다가 이를 성취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갑자기 중단하니 아이들 장난과 같을 뿐이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대군이 임진에 다다라 이틀간 먹이지 못해 지금 말이 무수하다고 합니다. 상이 이르기를 말이 굶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말에 돌림병이 크게 성했다고도 한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양중군의 말에도 또한 마초가 부족하여 우선 물러왔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일 청병을 만날 때 말로 전달하게 되면 빠뜨리는 것이 있을까 걱정이 되니 글로 써서 보이기를 전쟁이란 대세일 뿐이다. 비록 많은 적이 주둔하고 있더라도 중국군이 만약 평양에서의 위세로 승승장구하여 곧바로 경성을 공격했다면 왜적은 반드시 도망가느라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옛 사람인 말에 병은 신속한 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했으니 용명의 도우는 신속해야지 늦춰서는 안 된다. 만약 군사를 주둔시키고 진격하지 않는다면 북쪽이 또한 간사한 계략을 내어 서로 힘을 합칠 것이 분명하다. 만약 중국군이 대대적으로 함께 공격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청컨대 포수 1,000명을 빌려주어 우리 군수와 힘을 합쳐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할 것이다. 경들이 문장을 지어 소첩을 만들어 올리면 내가 소매 속에 넣었다가 보여주겠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상의 하교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또 원수는 어찌하여 사람을 시켜 적중을 정탐케 하지 않은가? 만약 정탐한다면 적의 성세를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그들이 숫자는 많고 적은지는 알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또 상이 이르기를 비구로 이곳에서 자원자를 시켜 가서 정탐하게 해도 불가할 것이 없다. 옛사람은 반드시 간첩을 행하는 것이 있었다. 정탐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끝내 하지 않으니 이게 무슨 까닭인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들으니 경성에 정탐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질없이 유언비어만 전함으로 다 감히 다 번거롭게 진달하지 못한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파발의 말을 들으니 경성에는 외적 4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믿을 만한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오늘 주 인징이 문서를 가지고 왔기에 소신이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사청에서 남산에 이르기까지 큰 진이 있고 묵사동, 장흥, 고동 등지에도 4개의 진이 있고 용산에도 역시 한 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인증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인증은 백이 종군을 하여 대군 가운데 있었으나 필시 경성에서 정탐하고 왔을 것입니다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지난번 평양 승첩시의 자문에서 극구 칭찬하지 않아서 중국 장수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내심 불쾌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자문에 대해서는 비록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나 지난번에 자문을 새겨보면 매우 칭찬할 것 같았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전일에 보낸 가라 말을 보고 제독이 매우 기뻐하여 뜰 아래 내려와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그 사람을 보니 기백이 많아서 용병술은 혹 칭찬할 만하더라 하더라도 옛 사람의 비교할 수는 없을 듯 싶다. 요즘에 일처리를 보건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평양을 수복하자마자 곧바로 말을 요구하니 그래서 되겠는가? 그 같았던 말이 총알을 맞았다고 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또 평양을 탈환한 뒤에 북쪽이 배후에 있는 것도 걱정하지 않고 군사를 남겨두지 않은 채 전군으로 곧바로 송경으로 달려갔으니 용병을 잘하는 자라면 어찌 이같이 하겠는가? 또 논공이 공평하지 못하였다. 장 세작이 철영미 사람이어서 세작을 수공으로 하고 남군을 하등에 두었으니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중원의 전마가 죽은 것이 많으니 우리나라의 목장마를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생각 역시 좋다. 그런데 목장마가 넉넉하지 않은 것이 걱정이고 또한 전쟁터에서 쓸모가 없을까 두렵다 하였다. 충겸이 아뢰기를 중원에서 천하의 군사를 동원하여 와서 우리나라를 구원하는데 만약 힘을 다해 접대하지 않아 저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불쾌한 생각을 갖게 한다면 대사를 거르치게 됩니다. 제독이 만약 오거든 순안에 진주하셨다가 가셔서 만나보시고 간곡한 뜻을 보이심이 가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성을 정탐하는 일은 내가 이미 모두 말하였다. 경성 안 외적의 곡식 저장소를 어찌 계책을 세워 불태울 수 없겠는가?
옛사람들도 중한 상 아래에는 반드시 용감하게 죽는 군사가 있다고 했으니 지금도 만약 사람을 중한 상으로 모집한다면 어찌 자원하는 사람이 없겠는가 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소신이 동궁을 모시고 있을 때 서리 강덕운이라는 자가 독약을 음식에 넣어 적장을 죽이고 적의 군량을 불태우는 일로 자원했었으나 끝내 시료가 없었으니 그 일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항복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인심이 교사하여 중한 상을 주더라 피시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원의 급사중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니 평양에서 배를 타고 가면 곧바로 주문에 도달할 수 있으니 만약 평양을 평정하고 지키면 중국은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 황해, 경기 등 도에 모두 수로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 요양 계주에 이르러 천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란 내용을 중국 조정에 주문하려고 하나 우리나라가 중국을 협박하느라고 그런다 할까 두렵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평양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영천, 의주로부터 연해 여러 곳의 수로에 이르기까지 삼국에 통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또 적이 비축하고 있는 양곡이 얼마나 되는가? 옛 사람 중에 적의 비축 양곡을 태운 사람이 있었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주 계창이나 박 대군은 부릴 수 있을 듯합니다. 이 사람들을 시킨다면 불태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자들은 두 마음을 지녀 믿을 수가 없다. 경중에서 내응하는 사람으로 유덕종, 전언경 같은 자들도 믿을 수가 없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소신도 평소부터 그 사람을 아는데 모두 범용한 자들로서 큰일을 하기는 실로 부족합니다 하였다.